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동화. 채만식. 그날까지가 동화고, 그래서 업순이는 그리로 떠났다. 1. 그 안날 낮에 물기가 듣는 듯 그늘 짙은 뒷마루에서 업순이는 바느질이 자지러졌다. 한여름의 한낮은 늘어지게 길다. 조용하고 이웃들도 졸음이 오게 짝소리 없다. 뒤 서불탈이 소담스럽게 덮은 호박덩굴 위로 쨍쨍한 불볕이 내리쬐는다. 물기가 듣는 듯 그늘 짙은 뒷마루에서 업순이는 바느질이 자지러졌다. 한여름의 한낮은 늘어지게 길다. 조용하고 이웃들도 졸음이 오게 짝소리 없다. 오래 가물기도 했지만 더위에 시달려 호박잎들이 너울을 쓴다. 손 가까운 데 두고 풋고추도 따먹을 겸 화초 삼아 연함은 폭이나 심은 고추대들도 가지가 배배 꼬였다. 그래도 갓난아기 고추자지 같은 고추가 담숭담숭 열리기는 했다. 울타리 밑에서는 장딸기 암탉을 2마리 데리고 덥지도 않은지 매를 해적이면서 가만가만 쏘말거린다. 키만 훨씬 크지 가지나 잎은 앓고난 머리같이 엉성한 배나무가 저처럼 엉성한 그늘을 장독대 옆으로 던지고 섰다. 까치가 한 마리 끼약끼약 짖다가 심심한지 이내 날아가 버린다. 마주 환히 열어놓은 방 앞뒷문으로 소리 없이 드나드는 바람이 속옷이 숙인 업순이의 이마 위로 선원아 들이운 머리칼을 건드리곤 한다. 한가운데로 탄 가리마가 새하얗게 그린 그림 같다. 조금 뒤로 젖혀진 콧등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배어올랐다. 살결 희고 도도록한 볼때기가 귀밑께로 가면 배내털이 아직 부얼부얼하다. 업순이는 깜박 졸음이 오려고 하는 것을 참고 손을 제게 놀린다. 뻣뻣하고 커다란 아버지의 삼배적삼이 업순이의 조그만 손과 국달한 바늘 끝에서 솜같이 보드랍게 논다. 아닌 게 아니라 업순이는 시방 정신은 딴 데가 있으면서 보드라운 비단을 만지고 있다. 깨끗하고 정하게 생긴 하얀 비단, 눈이 부신 진자주 비단, 시원스러워 보이는 남색 비단, 하늘거리는 연분홍 비단, 첫봄 머리에 개나리꽃같이 반가운 노랑 비단, 이런 여러 가지 비단들이 피륙으로 혹은 말라놓은 옷감으로 들이 없이 손에 만져지는 것이다. 그저께 아침 일이 다 그렇게 작정이 되어 그 이야기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듣던 때부터 업순이는 무시로 이렇게 비단 만지는 꿈 아닌 꿈을 꾸곤 했다. 그러고 그런 때면 의례건 저도 모르게 방긋이 웃음이 떠오르곤 한다. 처음 겸 마지막으로 딸 하나를 낳았더니 생긴 게 또 복슬복슬하대서 어머니 아버지는 삼신님이 업을 점지해 주셨다고 그래 업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다. 업순이는 시방 나이 17. 그러니 옛날 세상 같으면 벌써 시집을 갔을 테고 잘하면 지금쯤 처닭이라도 하나 낳았을 테지만 아직 귀형머리를 따은 채 처자다.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투철한 개화를 한 것도 아니요. 갈데없는 무식꾼하고 농투성이기는 하지만 일찌감치 남의 집 민며느리도 주자니 무남 동녀 외딸인 걸 그러기가 아깝기도 하려니와 또
남의 집 민며느리란 팔자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인데 그걸 눈 멀뚱멀뚱 뜨고서 그 고생줄로 몰아넣기도 애처롭고 해서 참아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그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라 어미아비는 계명을 못했을 망정 시체 속으로 어디 내나 계명을 좀 해보라고 집안 사세도 붙이는 것을 억지 삼아 읍내 보통학교에 들여보내서 학교 공부를 시켜보았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학교 공부를 시켜놓고 보아도 별 두드러진 수는 없고 종시 촌농투성이의 계집의 자식이지 별것이 아니었었다. 그러니 자, 인제는 동네 더벅머리 총각이나마 대릴 사위를 정하잔즉 그건 눈에 차지를 않고 그렇다고 자격자를 골라서 혼인을 하잔즉 지체도 없으려니와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터수에 도무지 가량 없는 소망이고 해서 일이 대단 허무하고도 맹랑하게 되었었다. 계명도 다 구격이 맞고서 해야 하는 법이야. 그렇다우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고 아너우. 이건 두 내외가 마주 앉으면 어이가 없대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한갓 시속이 그렇고 남들도 말만한 계집의 자식을 그냥 두어둔다고 흉하지 않는 것만 다행히 여겨 그대로 두고 보아오기는 왔던 것이다. 그러자 계제 전주 가명의 비단 짜는 공장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구장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 집 저 집 계집에 있는 집을 적간하고 다니면서 직공을 뽑는 설레에 업순내도 선뜻 응하고 나섰었다. 업순이야 집에서 가끔 명주도 날아보았고 하니 보내봄직도 하고 그래 그렇게 가서 있으면 월급을 25원이니 30원이니 받는다니까 한 1년만 모아도 제 시집갈 마련은 존존할 테고 또 그뿐 아니라 이 흉년 끝에 집에 두어두고서 펀펀 굶기느니 제풀로 가서 제 목구멍 하나 얻어먹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냐고 이렇게 두루두루 좋게 써서 선선히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고 업순이 저도 두말 없이 좋아했었다. 더욱이 비단을 입어보지 못하는 촌 계집아이로 가령 입지는 못할 망정 비단을 제 손으로 짠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 해도 업순이한테는 우선 즐거운 꿈이 아닐 수 없던 것이다. 하기야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더구나 관연한 계집의 자식인 걸 낯선 딴 고장으로 떠나보내기가 섬뜩하기도 하고 섭섭한 노릇이기도 하고 또 업순이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오. 하지만 그거야 일이 다 작정된 뒤에 투정 삼아 생기는 걱정이요. 그래서 뭐 어떨라고 괜찮겠지. 이렇게 억지 안심을 할지언정 뒤미처 새삼스럽게 그것을 갖다가 작파를 할 생심은 못하도록 구미가 당기는 좋은 계제였던 것이다. 둥둥 새말 옥가무라 상내 농장절에서 울리는 그것도 꿈결같이 아스라하게 들려온다. 울타리 밑에서 매를 해적이던 수탈기 깜박 생각이 나서 회를 툭툭 치더니 격고 늘어지게 한마디 이어서 또 한마디 거푸 세 마디를 울고는 구국구국 암탉한테 자랑을 한다. 업순이는 콩밭에 가신 어머니도 읍내로 고무신을 바꾸러 가신 아버지도 오래자나 오시겠거니와 오시던 뭘로 점심을 드려야 할 터니까 미리 상을 차려놓아야 하겠거니 생각은 한편으로 하면서도 바느질 손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두두 저런 5~4년의 돼지 새끼가 두. 갑자기 앞마당에서 어머니의 역정이 나서 외치는 목청소리에 놀라 업순이는 바느질을 내던지고 뛰어나간다. 콩밭 열무를 조그맣게 한 다발 머리에인 어머니는
마당 가운데서 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소리 외치고 허리에 짧은 새끼 토막을 맨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채전 밖으로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가고 있다. 말려서 마당질을 하려고 편어로 둔 푸달진 보리다발을 고놈이 와서 개평으로 작사를 내던 모양이다. 업순이는 보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무색하기보다 어머니의 하는 양이며 돼지 새끼가 기급해서 도망가는 꼴이 하도 우스워서 업을 오므라뜨리고 어머니한테서 무다발을 받는다. 오살년 놈들, 어쩌자고 이 숙련 끝에 짐승을 놓아먹여. 어머니는 돼지 새끼가 도망간 울타리 구멍께로 한참이나 눈을 흘기다가 토방으로 올라와서 마룻전에 파근히 걸터 앉더니 휴 더운 숨을 내쉰다. 새까맣게 볕에 그은 얼굴로 줄기줄기 땀이 흘러내린다. 어머니, 나 우물에 가서 시원한 찬물 떠올까? 오면서 먹고 왔다. 너 아버지는 아직 안 오시냐? 응, 하마 오실 텐디. 어머니는 손에 잡히는 대로 마침 옆에 있는 몽당 부채를 집어들고 얼굴을 붙인다. 바람은 나는 둥 마는 둥 소리만 벌컥벌컥 요란하다. 무나 아니나 물을 못 얻어먹어서. 어머니는 토방에다 놓은 무다발을 내키찮게 내려다본다. 못생기디 못생긴 것들이 장다리만 솟았더라. 콩은? 이렇게 가문 뒤 콩인들 성을 것이냐? 모두 배배 꿰이고. 어머니는 한숨을 휴 내쉬면서 이글이글 불볕이 내리는 하늘을 심정스럽게 내다본다. 말짱하니 구름 한 점 없다. 숙련은 또 들어두었어. 별말 할 것 없이 숙련인걸. 작년에 그 모진 숙련이 들고 보리 숙련까지 겸치더니 어쩌자고 올해도 이러는지. 인연의 고장은 누가 살인을 하였단 말인지. 여느 때 같으면 흉년 걱정에 저도 따라서 걱정이 되겠지만 오늘부터는 업순이는 그리 딱하지 않았다. 만약 올해도 흉년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굶게 되거들랑 저금을 그만두고 그놈 10원까지 해서 15원씩 집으로 보내자는 요량이 있어서 그렇다. 업순이는 예산을 이렇게 했었다. 처음 6달 동안 견습을 하고 나면 그때는 25원씩 옹근 월급을 준다니까. 그놈에서 기숙사 밥값이 7원 50전이라니 그걸 제하면 17원 50전. 그 17원 50전에서 2원 50전만 용돈을 쓰고 5원은 집으로 보내고 10원씩은 꼭꼭 저금을 해둔다. 그래서 3년만 하면 360원이라. 근 400원 돈이니까 그때라컨 그놈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한테는 큰 소를 한 마리 사드리고 어머니한테는 양도 남놈 한 마리를 사드리고 집안의 빚도 갚아드리고 그리고 한 100원은 남겨서 시집갈 미천을 한다. 시집이란 게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기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걱정을 하시니까 꼭 가기는 가야 하는 것인가 보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끈터리로라도 시집을 가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또 그럴 밖에는 별 수가 없다. 업순이는 이렇게 작정이 3년 작정인데 만약 올해 흉년이 들어서 10원씩 저금을 못하고 집으로 다 보내게 된다면 업순이는 이렇게 작정이 3년 작정인데 만약 올해 흉년이 들어서 10원씩 저금을 못하고 집으로 다 보내게 된다면 1년을 더 늘려서 4년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4년 말고 5년, 6년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 점심 잡수? 업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려면서 돌려다보고 묻는다. 너 아버지 오시거든 같이 먹자.
하마 오실 테니 상이나 차려두렴. 어머니는 머리채가 허리 아래로 치렁거리는 딸의 뒤태를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또 한숨을 내쉰다. 오늘 아침까지도 어린애로만 여겨온 딸이 그 치렁거리는 머리채하며 통통한 몸집 하며가 갑자기 처녀꼴이 완구히 박혀 보이고, 그런데 저렇게 장성한 계집의 자식을 낯선 타관으로 보낸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앞이 잘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혼자 속을 누긴다. 그렇다고 이 흉년에 집안에다가 붙잡아두고 굶기기나 하면 무얼하나. 그런 대로 보내주어서 제 목구멍 하나나 얻어먹게 하고 제 시집갈 미천이라도 장만하게 하는 수지. 이 그 안날 저녁에 맷방석만한 달이 높다란 솔숲 위로 솟아올라 마당을 환히 내리비춘다. 밤이 갑자기 재미나는 요술 같다. 가물기는 해도 이슬이 내려 촉촉해서 달밤이 더욱 호졸곤하다. 보릿교로 모깃불을 지핀 연기가 저 혼자서 몽기몽기 피어올라 매캐한 냄새가 퍼져온다. 모깃대가 멀리서 오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 마당 한가운데 밀집 거적을 펴놓고 모녀가 빨래를 다린다. 저편으로 따로 가마니 쪽을 깔고 앉아서 아버지는 집신을 삼는다. 고무신을 신을 테지만 그래도 혹시 집신이 아쉰 때가 있을지 모르니 두어 켤레 삼아 죽겠으니 가지고 가라고 시방 정성을 들여서 삶고 있는 참이다. 이건 잿물에다가 삶으면 못 쓴다더라. 어머니가 마침 다 달인 깜장 인조 지리맹 치마를 개키면서 업순이더러 이른다. 그러니께 좀 쩔었더라도 삶지 말고 비누로 빨어 입어라. 응, 그렇지만 광포는 괜찮지? 단속꽃 말이유. 그건 삶어도 괜찮기사 하지만 그것도 삶으니 그냥 빨아서 뜨물에다가 담궈두면 뗏물이 좋아지는 이라마는. 신이 그리도 좀 적자터냐? 아버지가 먼저 사온 고무신이 작다고 아까 낮에 받고 온 걸 그래도 미심쩍어서 하는 말이다. 이번 치는 꼭 맞아요. 신이라곤 좀 낭낙히여야지. 더군다나 새 신을 신고서 정거장까지 10리길이나 갈라면서 너머 째머는 발 부르튼다. 더군다나 새 신을 신고서 정거장까지 10리길이나 갈라면서 너머 째머는 발 부르는다. 예, 그리도 째던 아니라우. 어제 사온 보리 10마리며 쌀이며 그게 모두 이제 받을 월급에서 선화로 받은 20원을 가지고 쓴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면 업순이는 제가 벌이한 돈으로 당장 이렇게 요긴하게 쓰는 것을 우선이라도 누구 동무한테 자랑이나 해보고 싶게 희한하고 즐거웠다. 키 크고 엉성한 강냉이대들이 듬성듬성 섰고 상치, 아욱, 쑥갓들이 고동이 서서 꽃이 피고 마늘이 쫑이 솟아서 잎이 시들고 강낭콩 포기가 풀 속에 묻히고 한 채 밭에 흰 빨래가 으슴풀에 안이 널려 있다. 업순이가 밭에 들어서서 빨래를 한 가닥 집으려니까 풀끝에서 쨍이가 한 마리 호르르 날아간다. 쨍이가 날아간 쪽에서는 개똥불이 희미하게 불을 켜가지고 이리로 날아온다. 업순이는 어렸을 때 쨍이를 잡으러 다니고 개똥불을 잡아 호박꽃으로 초롱을 만들어가지고 놀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다. 그 빨래 걷던 손을 멈추고 한참이나 개똥불을 바라보면서 혼자 웃는다. 빨래를 거진 다 다렸을 때
살인문 밖에서 옆집 새댁이 업순아 부르면서 들어온다. 구럭에 무얼 담았는지 묵직하게 어깨에 메었다. 나이는 업순이보다 1살 아래 16살이라도 작년에 옆집에 31살 먹은 명칠이한테 시집을 왔대서 그래 각시다. 그 표적으로다가 뒷대시기에는 밤할 만한 쪽이 붙어 있다. 업순이하고 이웃도 이웃이지만 퍽 가까운 동무다. 내일 아침에 업순이가 멀리 떠난다니까 작별 삼아 가만히 찾아온 것이다. 무얼 저렇게 미고 온대요? 업순이가 돌려다보면서 웃으니까 새댁도 따라 웃으면서 밀집 거적 위에다가 메고 온 구럭을 내려놓는다. 맛난 참외 냄새가 물큰하니 코로 스며든다. 업순 어머니 진지 찹소시유? 업순 아버지 집신 사무시느만. 새댁은 이렇게 고루 인사를 하고 대답을 받고 하면서 업순이 옆에가 바투앉는다. 내일 떠난다는디 서운하기는 하고 그리서. 새댁은 구럭을 넘겨다보고 말끝 대신 눈으로 웃는다. 아이 아슴찬이라 시방 원두막에서 오는구만. 응, 그것도 찌락소가 원두막에서 자는 게로 내가 쫓아가서 뺏어왔지. 뭐 영감이나 마늘애가 있어 부하될 말이 간디. 새댁은 고개를 내두르면서 입을 삐죽거린다. 찌락소란 건 제 남편 말이고 영감이니 마누라니는 시부모 말이다. 입을 저렇게 놀리는 게로 밤낮 얻어맞고 그러지. 업순 어머니가 나무라는 말은 아니고 농담 삼아 한마디 거둔다. 아이 업순 어머니도 번연히 속 다 알면서 그러시네. 내가 괜시리 그러간디라우. 날 미워서 밤낮들 때리고 구박하고 그러는 게 나도 그러지라우. 업순이 인 주어 내가 좀 잡을게. 새댁은 이를 도와주자고 업순이를 밀고 다가앉는다. 내일이면 멀리 갈 사람이닌 게 편안히 있다가 가야지. 아이 별소리를 다 오네. 인제 다 데린 걸 뭐. 그래도 인 주어. 업순이는 더 사양을 않고 물러나 일어선다. 그럼 나는 가서 빨리 걷어갖고 올게. 그러고 참 새댁 이따가 나오고 맥 감어. 응? 응, 아주 글러고 간다고 맥을 다 감고. 지랄, 누가 거기 간다고 그러간디? 더운인 게 맥 감자고 그립지. 그렇지만 새댁 너무 늦으면 또 집에 가서 매 맞고 그러게. 괜찮이요. 원두막에서 잔다고 하고 나왔으닌 게 예서 실컷 놀다가 원두막으로 가면 그만인디 뭘. 그럼 아주 잘 되었구먼. 맥 감고 참외 먹고 그러고 이슥하도록 놀다가 가. 응? 응. 새댁은 대답을 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끄덕거리다가 차차로 시무룩하더니 한숨을 호 내쉰다. 나도 시집인지 급살인지나 안 왔으면 업순이처럼 그런 좋은 뒤로나 가지. 업순 어머니 참 잘하시오. 업순이도 나처럼 시집이나 잘못 가서 이런 고생이나 하고 하면 아이고 그 일을 어떡하게. 그런 말 하지 마소. 업순 어머니는 일변 내 말이 옳기도 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오죽하면 다 자란 자식을 멀리 타관으로 보내려고. 업순 어머니도 그런 말씀 마시오. 나는 머리나 싹둑 잘라서 그 지긋지긋한 영감 마늘의 밥상에다 올려놓아주고서 절로 중노릇이나 가고 싶읍디다. 나는 이렇게 육장 매나 맞고 찌락소 녀석한테 부대 끼고 하다가 인제 며칠 안 갔어 죽을란 깁이라우. 원, 별 청승 맞은 소리도 다 온다.
달은 벌써 높다랗게 올라오고 밤 기운은 언제 낮에 그렇게 더웠더냔 듯이 시원하다. 멀리서 풍장 소리가 아득하니 들려온다. 업순이는 어머니와 새댁이 무슨 이야기를 그리 구수하게 하고 있는지 귓결에 들으면서 빨래를 걷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릴 인조항라 깨끼 적삼이다. 산뜻하게 입고 길 떠날 적삼인 것이다. (3) 그날 아침에 희엇이 먼 동이 터온다. 엷은 안개가 땅 위에 내려앉아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한다. 나뭇잎마다 윤이 번지르하게 이슬이 묻고 풀끝에는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맺혔다. 마당도 이슬에 젖어 촉촉하다. 참새가 서너 마리 지붕 말랑에서 지저거리고 둥우리에서는 닭이 조바심을 친다. 돼지울에서도 돼지가 시장하다고 떼를 쓴다. 맨 먼저 업순이가 모기장 붙인 안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온다. 자고 난가 싶잖게 눈이 윤기 있고 막다. 마루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잠이 들어 있다. 업순이는 아버지 잠을 깰세라고 조심조심 비껴 걸어 나오다가 문득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느라고 멈춰선다. 반 넘어 센 머리털과 머리보다 더 센 수염이 오늘 아침사 말고 새삼스럽게 업순이의 눈에 띄었다. 그는 아버지가 밤사이로 이렇게 늙은 성만 싶어 처음 보는 것 같이 희끗희끗한 수염이 들여다 보여졌다. 수염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 어려서 했다는 일이 생각이 났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업순이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자는 대로 엉금엉금 기어올라 수염을 잡아 꺼들고 또 아버지가 귀엽다고 안아줄 때도 자꾸만 수염을 잡아 낚고 그럴라 치면 아버지는 허 이놈이 딸년이 아비 수염을 잡아 꺼드네 하면서 허겁스럽게 엄살을 했다고. 업순이는 그랬다는 일을 생각하고 다시금 아버지의 수염을 들여다보느라니까 어린아기 적 그때처럼 저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아버지한테 안기어 놀아보고 싶어졌다. 그랬으면 퍽 재미가 날 것 같았다. 아버지 머리맡에는 곱게 삼은 집신이 두 켤레 놓여 있다. 그걸 보고서야 업순이는 오늘 잠이 깬 뒤로 처음 오늘이 그리로 가는 날인 것을 생각했다. 하니까 어제도 그렇잖았고 그저께 그그저께도 그렇잖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가슴이 조금 울렁거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어저께나 그저께처럼 몸이 둥둥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마당에서는 내 눈이가 꼬리를 회회 치면서 웃고 섰다가 업순이가 마당으로 내려서니까 요놈이 좋아라고 가로 뛰고 세로 뛰고 한다. 돼지는 발자국 소리부터 알아듣고 끽끽 지르던 소리를 그치고서 꿀꿀꿀 앓은 채를 한다. 둥우리 문을 열기가 바쁘게 닭들이 후루르 후덕 날아내려온다. 둥우리 문을 열기가 바쁘게 닭들이 후루르 후덕 날아내려온다. 쭉쭉 뻗어 올라간 소나무 틈으로 내다보이는 저 멀리 들판 건너 하늘과 땅이 맞닿은 끝에서 불그레하니 햇살이 퍼져 오른다. 업순이는 그쪽을 바라보고 섰다가 저도 모르게 듭신 숨을 들이쉰다. 마침 구장이 살인문 밖에서 얼찐거리다가 업순이를 보더니 턱을 쑥 내밀면서 조반 일찍 먹고 말끔 다 차리고서 기다려라. 응? 늦으면 못 쓴다. 응?
이따가 내가 데릴러 오마. 응? 남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제 말만 불이 나게 늘어놓고는 이내 또 불이 나게 달아나 버린다. 해는 차차 솟아올라 살이 퍼져 동화는 끝이 나고 업순이가 그리로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온다. 1938년작